이런 경우 제가 예전에 접합자를 본 적이 있거든요. 오늘은 중고차 검수 이야기. 오늘 검수할 차량은 12만 9천 킬로를 운행한 2013년식 그랜저 HG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랜저 시리즈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차량이에요. 이런 차 얼마나 하나? 아직도 비싼가? 사고 싶어도 비싸서 못 샀는데 디자인이 이쁘단 말이야. 라디에이터 그릴이 가로보다 세로가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오늘 주인공 이 그랜저 HG는 바로 며칠 전에 중고차로 구매하신 거예요. 이 차량의 사고 유무는 무사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간략하게 점검을 했을 때 단순 교환은 있었습니다. 범퍼도 교환했던 것 같아요. 사고 유무는 일단 고객님께서 다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정비사인 제 입장에서는 사고 유무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 겁니다. 차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당장 수리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오일 누이가 있는지 없는지, 부식은 있는지 없는지, 판매자께서 구매자에게 전달하셨던 내용 중에서 다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정비사의 시선으로만 차량을 점검하겠습니다. 정비사가 생각하는 중고차 검수 스타일이죠. 위에 상단부터 확인을 할 거예요. 먼저 정비사에게는 스캐너 데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차량에 숨겨진 고장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엔진은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트랜스미션에는 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소비자께서 판단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정비사 입장에서 그 부분을 유심히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다행히도 엔진과 미션에는 고장 코드가 발생을 하거나 숨겨진 고장 코드가 있다거나 데이터에 무언가 이상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하나씩 살펴볼까요? 혹시 그랜저 HG를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오늘은 함께 하시죠. 자, 일단 냉각수의 상태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냉각수의 색상의 상태는 아주 매우 훌륭합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교환을 하셨던 것 같아요. 비중을 봤을 때도 비중도 매우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남극에서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남극이 더 춥나 북극이 더 춥나? 가제트, 남극이 더 춥냐 북극이 더 춥냐? 북쪽이 더 춥겠죠? 저는 쟤와 아무런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얌생이 그냥 사람 약 올린다. 선수요 그냥. 아우. 자, 그 다음 엔진 오일 상태를 점검해 볼까요? 뭐 오일 교환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전혀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싹 닦아주고, 엔진 오일의 양은 정량입니다. 지대 엔진들은 엔진 오일이 빠르게 변질되는 편인데 이럴 땐 에어클리너 상태를 한번 봐야 돼요. 엔진 오일은 교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에어클리너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전 차주분께서 브레이크 액은 교환하신 것 같아요. 변질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 차량은 워셔액통도 바꾸신 것 같은데요. 중고차 팔 때 워셔액 좀 가득 넣어주세요. 배터리는 교환의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나온 배터리예요. 지금 당장은 시동이 잘 걸릴 수 있어도 만약에 한여름이 되면 시동이 조금 불량할 가능성도 있어요. 여름에 엔진 과열이 종종 발생하는 편이죠. 이 차량은 냉각 라인도 어느 정도 손을 대신 것 같습니다. 상단 냉각수 호스도 아주 깨끗합니다. 분명히 교환하신 거예요. 라디에이터 호스를 교환했던 거에 가제트에 왼손목을 걸겠습니다. 아우 그냥. 어우, 뭐 본드 발라놨냐? 디자인 커버를 탈거해봤습니다. 연료 펌프 쪽에 혹시라도 누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분리를 해봤어요. 다행히도 펌프 쪽에는 누유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점화 코일도 4개 모두 다 교환하신 거예요. 이 차량은 서지 탱크도 한번 교환을 하신 거예요. 안쪽은 조금 먼지가 쌓여있긴 하지만 교환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고정 너트들을 분리했던 흔적들이 보여요. 이렇게 교환됐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상단 오일 누이도 봐야 되겠죠. 헤드커버 게스켓부터 그리고 프론트 케이스 상단까지 일단은 세팅을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닦아놓은 차량은 맞습니다. 엔진룸을 아주 열심히 닦았던 흔적이 보여요. 분명히 남겨져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일 누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앞쪽도 봐야 되지만 뒤쪽에서도 봐야 돼요. 뒤쪽에서도 오일 누이는 보이지 않아요. 말끔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엔진 소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시동을 한번 걸어서 엔진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제트 시동 좀 걸어주세요. 됐어, 시동 꺼봐. 엔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엔진 소음의 원인은 아무래도 발전기인 것 같습니다. 발전기에서 소음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발전기를 교환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음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이 위쪽에서는 특별히 더 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딱 이 정도. 차량을 올려보겠습니다. 앞쪽 타이어는 교환하실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이 차량은 타이어도 교환하셔야 되겠네요. 앞쪽 타이어보다는 양호하지만 그렇다고 상태가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쪽 브레이크 패드는 거의 신품이고요. 뒤쪽 브레이크 패드는 반 정도 달았습니다. 더 운행하셔도 되는 거죠.
허브 베어링의 상태도 나쁜 편은 아닙니다. 네 바퀴 모두 다 허브 베어링의 상태는 아주 훌륭해요. 제일 중요한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수리비가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트레일링암부터 로암 등등 부싱들의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도색을 왜 하셨지? 아, 페인트가 아닌가? 하얀색 가루가 묻어 있는데 흰색 가루가 묻어 있지? 도색을 한 흔적은 없는데? 부식이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고 하체 소음이 조금씩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부터 하체 소음이 발생할 거예요. 하체 부품이 망가질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하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부식도 좀 찢어지기 시작했네. 차량을 몇 년 더 운행하실 거라면은 하체 부품은 몇몇 가지 교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테스트 운전을 했을 때 그랜저 HG만의 그 서스펜션 느낌, 그 느낌이 기존의 그랜저와 다르게 많은 출렁임을 받았습니다. 그 출렁임의 원인은 바로 쇼크 옵소버. 쇼크 옵소버의 상태가 멀쩡한 것은 운전석 뒤쪽과 그리고 동수석 쪽 앞쪽 이 두 개만 조금 멀쩡한 상태고, 그리고 언더코팅을 왜 이쪽만 뿌려 놓으셨지? 뒤쪽은 안 뿌리시고 가운데만 뿌려 놓으셨어요. 이 가운데만 뿌린 이유가 뭘까?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제가 예전에 접합자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접합자들은 접합 부위를 가리기 위해서 언더코팅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옐로파이프 커버는 하이브리드용을 장착해 놓으셨네요. 이게 왜 이렇게 언더코팅을 까맣게 이쪽만 뿌려 놓으셨을까? 너무너무 궁금한데? 이것 봐라. 이 가운데만 언더코팅을 뿌려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접합차는 아니에요. 그런데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꺾인 거예요. 바닥 쪽으로 충격이 무언가 있었습니다. 바닥에 충격이 컸어요. 이렇게 휘어져 있죠. 이 부분이 정상적인 부분이고 이렇게 충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도 충격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긁혔던 부분은 같은 충격은 아닌 것 같고 또 반대쪽도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차량을 잘라서 뭐 이어 붙였다거나 무언가 판금 수리를 진행한 건 아니에요. 여기도 블록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가운데만 언더코팅이 돼 있을 리는 없거든요. 누가 언더코팅을 하면 앞뒤로 다 하지 이 가운데만 하겠어요.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충격이 있었어요. 아니 흔적이 다 남아있잖아요. 꺾여 있잖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행히 또 접합차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하지만 무언가의 충격이 있어서 이 바닥이 찌그러졌던 거예요. 이 바닥을 판금 수리하기는 어려우니까 언더코팅으로 덮은 것 같습니다. 이 하단 언더커버도 교환한 겁니다. 다 깨졌었을 거예요. 이 가운데만 충격이 있어서는 없었겠죠. 다 깨졌을 거예요. 엔진과 미션 쪽에서는 오일류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하단 커버를 교환했다는 흔적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홀로그램을 떼지 않았어요. 홀로그램을 떼지 않았어요. 하체 상태도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의문점이 풀렸네요. 이 뒤쪽까지 강하게 충격이 있었네요. 이쪽도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약간은 휘어져 있어요. 그런데 반대쪽 부분이 확실하게 흔적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정확하게 보이는데 이 영상 속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이것은 그냥 교환한 것이 아니라 커버가 깨졌기 때문에 교환했겠죠. 그렇다면 연료 호스도 신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요. 이 지금 연료 호스도 다 신품입니다. 브라켓도 새 거예요. 이 두 가닥 호스는 새 거예요. 이 부분을 고객님께서 인지를 하셨는지 알고도 구매를 하셨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고객님께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차량을 소유하시기 위해서는 발전기 그리고 몇몇 하체 부품들을 교환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부품값만 따져도 한 8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기술료 빼고요. 바닥에 충격이 갔던 부분들은 일단 고객님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님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이 차량은 다른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중고차 검수 컨텐츠에 이어서 새롭게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신차를 뽑으신 지 1년, 2년, 3년 중간점검, 수입차와 국산차 모든 차를 포함해서 중간점검 컨텐츠도 저희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번 컨텐츠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일단 고객님과 저는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차량을 1000만 원대에 구매를 하실 건가요?